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은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4년 됐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예. 탈탈탈 172회 출연하셨었는데 그게 18년도 12월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5년 됐고. 네, 5년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래- 뵈가지고.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워낙 뭐 배운 게 뭐밖에 없다고 네. 보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스타일이 한번 뭐에 꽂히면 쭉 그냥 돌아가는 다리를 끊고 간다 이런 걸로 역시 하다 보니까 특수부대원 출신이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쭉 보험을 하는데 뭐 그에 뭐 가끔 뭐 안보항일을 이렇게 단체가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네. 약간 군 특수부대 출신들 전역을 하셨는데 아니면 현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여서 이런 자격증 같은 거 따는 거 있어요. 보안, 예. 호신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접 격술 이런 거 그쪽에 가서 이렇게 강의도 좀 가끔 해주고 북한군에 대해서 방송도 가끔 예. 출연하시고. 또. 방송도 가끔 또 요즘 이만가비도 좀 몇 번 나가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특수부대 특전사 출신 그 강철 부대 있잖아요. 네네. 같이 하는데 어휴 되게 쪽팔리더라. 왜요? 되게 잘생겼는데 야 나도 좀 북한에서는 좀 생겼다고 했었는데 와 진짜 앞에 앉으니까 진짜 오리알 같더라고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시면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한창 유행했던 피지컬백 뭐 아 이런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죠 제가. 네. 왜냐면 이게 피지컬이라는 게 그 순간 스피드라든가 힘이 원천이 아니고 지구력이거든요. 네. 끈기, 인내력. 근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일본- 근데 여자분들도 딱 보니까 막 근육이 와, 전 여자한테도 내가 안 되겠다. 네. 재밌게 보셨겠어요, 그래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차차 이제 하나하나 근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험 지금 14년 차시더라고요. 예. 와, 어느새 그렇게 되셨어요? 우물이 마를 날이 있어야 되는데 마를 날이 없네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험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한 번쯤은 누구든 아파서 병원에 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내 돈을 내고 병원비를 아깝잖아요, 좀 솔직히 뭐 건강보험이 다 좋게 된다고 하지만 왜냐면 예전에 실비 같은 경우는 막 5천만 원, 1억 한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 MRI, CT 같은 경우라든가 목환경 수술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실비를 가지고 있으면 실비 보험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한 2, 3만 원 내는데 그 병원비 내가 막 100만 원 냈으면 100만 원이 90%, 80%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험이라는 것도 이렇게 영업을 하고 사람을 필수적으로 만나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뭐 지금은 이제 잠잠해져서 좀 괜찮아졌지만 요 2, 3년이 그렇죠. 힘들지 않으셨나요? 비대면 이거 해야 되니까 뭐 네. 요즘 뭐 전자청약도 가능하고 뭐 굳이 사인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 전화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문자랑 똑같은 이야기도 문자랑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표정을 보는 게 그렇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중요해요. 왜냐면 난 너 좋아해. 전화도 뭐 애인들끼리도 근데 얼굴 보고도 솔직히 좋아해 해도 너 진짜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화상으로 막 사랑해 좋아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누구 옆에 보험도 누군지도 똑같군요.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그래서 보험에 우리가 처음에 입문할 때 그랬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3초. 네. 3초 안에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사람한테 들어가게끔 해야 마음을 열게끔 해야 된다. 그게 3초다. 3초에 딱 지나가면 안 된다. 와, 정말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정말 말씀 잘하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청산유수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제가 항상 제가 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학교 공부 좀 못해도 돼. 책을 많이 보라 그래요. 오늘 이게 책 주시니까 박사님 책 잘 읽어볼 텐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책을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읽은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잖아요. 자꾸 전화 문장을 또 쓰게 되고.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있으면 제 주변에 그러니까 북한들 같아요. 일진 약간 그리고 왕따, 가방 셔틀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잘 나가는 친구가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책만 보다 보니까 공부 잘하고 책만 보다 보니까 애들이 옆에 와서 책 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진 같은 애들도. 예. 그러니까 나는 셔틀을 안 하는 거지. 애들이 딱 붙어서 이야기꾼이셨군요. 예, 그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몽테그리스도 백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야, 그 내용을 다 기억해가지고 에드몽 단테스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 나중에 내가 그렇게 탈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주는데 하다가 어느 쯤 가서 일본을 끝. 다음 드라마처럼. 예. 예, 그러면 친구들이 야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바로 싹 난로처럼 모여들어요. 이야기 해달라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예. 그 다음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하던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또 어차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험을 판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를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 이용길이라는 사람 보고 보험을 가입하지 이 상품이 그렇게 좋은 상품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했죠. 요즘 사람들 보험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굳이 비싸게 검색하면 많이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슬럼프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이게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매일이 슬럼프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명언이네요. 스트레스 하는데 예. 솔직히 북한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서부터 스트레스였어요. 비교할 게 안 되는. 우물안 개구리였지만 외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감옥 같은 데 살면서도 이게 감옥이라는 걸 못 느끼고 그게 만족하며 살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슬럼프, 스트레스 아니, 북한은 그냥 자체가 슬럼프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뭐 일을 안 한다고 누가 뭐 일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 내가 또 돈을 지어주고 그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수당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게 슬럼프라는 게 그런 거 있더라고. 좀 약간 힘들고 한번 아파서 또 이렇게 계약이 안 되다 보면 쭉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막 멘탈이 무너지죠.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고리를 끊어야 돼. 먼저 계약, 네. 다만 10,000원짜리든 30,000원짜리든 자동차 보험이든 하다못해 치아 보험이라도 건이 시작되면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또 하게 되고 또 물꼬를 트면 네, 물꼬를 다시 트면. 또 딱 이겨내고. 트면 그냥 진짜 보가 터지듯이 쫙 열리는데 이걸 안 하게 되더라고. 자꾸 한번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만 하고. 자꾸 이렇게 땅굴 파는 그 고리를 끊어야 네, 된다. 그래 무조건 일단 저는 사무실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 뭐라도 생기니까. 방송 일도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신. 최근에 또 이만갑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이만갑 네. 지금 최근에 뭐 무슨 특집으로? 그 강철부대원들하고 네네. 같이 남북한 특수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특수부대 출신이 뭐 체격도 골격도 뭐 이렇게 쭉쭉쭉 그렇잖아요. 강철부대 딱. 그렇죠. 근데 우락부락하고. 근데 북한군은 한국의 특전사들 중에도 저만한 체형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일공수 출신인데 이라크 파병도 갔다 왔어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커서 뽑는 게 아니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행정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속 여단장 연락병이기 때문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막 댓글에 뭐 특수부대가 그냥 뽕 치냐 뭐 사기 치냐 그래. 아니 내가 뭘 그 아주 작가들이 여기 뒤에다가 뭐 살인 무기 뭐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러지. 이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또 살아있는 풍산개 영화 있잖아요. 네네. 풍산개 하고 지렛대로 뭐 이렇게 하고 이거 건너뛰고 하는. 근데 실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받는 풍산개였거든요. 북한에 쓸지 브로커였었고 도망강을 한 60번 넘나 들었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특수부대 편보다는 그쪽에서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만갑이나 TV 방송뿐만 아니라 네. 요즘 유튜브 채널도 요즘은 아니죠. 그 전에 많이 좀 많이 출연을 나와요. 보다라던가 하셨더라고요. 뭐 글랩 뭐 이런 쪽에서 좀 유명한 완전 조회수 뭐 잭팟 터졌던데요. 난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 해보려고 북한 아재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서 보고 오신 분들이 네네. 이게 딱 하나만 올렸는데 그냥 소개 인사만 드리고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1,000명이 넘어요 구독자가. 오, 예. 그러기 근데 쉽지 문제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가야 되는데 네. 못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대화 형식을 좋아해요. 혼자 이렇게 해서는 조선중앙 아나운서 방송 같은 거. 저는 1981년 뭐 태어난 이훈길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저도 그냥 카메라 보면서 혼자는 잘 못해요, 저도.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오면 혼자 잘하고 먹방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쓰면 약간 대인관계점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게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혼자 방송을 잘하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또 조용하고 집에서 내성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네. 이거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하니까. 근데 그게 더 익숙한 사람이 또 그렇죠. 있죠.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대화를 잘 치고 나가는데 딱 앞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얘기를 혼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쑥스럽고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나니까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채널은 그냥 그 채널은 상태. 이거 지금 한 입니까? 1,400명 정도 됐는데 아, 아깝다. 그러니까 아까워요. 예.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또 친하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하실 생각? 그렇게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유명한 TV 나갔던 뭐 그래서 또 이렇게 방송이라는 게 약간 양이 좋아라고 그쵸. 남자가 에이,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인맥으로도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인방금 나가고 또 남남북녀 나갔던 동생들 뭐 또 유명한 유튜버 뭐 유나 동생 뭐 강나라 동생 불러서 같이 협업 방송을 몇 번 했죠. 한 5명 정도를 올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못 올리고 있어요. 어렵더라고 이게 편집도 어렵고 예, 그쵸. 살짝-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네, 걸려요. 살짝 제가 이거 약간 큰맹 그냥 폰맹 정도는 아닌데 되게 이렇게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아니, 기계치 이게 손이 진짜 빨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힘든데요, 뭐. 아, 예, 알겠습니다. 또 근데 팬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또 간간히 예, 소식을 네, 전해주고 한 싶어서 번씩 하면 가끔씩 좋을 것 같습니다. 릴스 형태라도 예, 예, 예. 짧게라도 1, 2분 릴스 예, 편집이 안 된 거라도 1분짜리라도 예, 이렇게. 네, 네. 예, 아들 먹방이라도 올려볼까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면치기를 잘해요 예, 쫙 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들이 면치기 영상이라도 한번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인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아드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예. 또 아드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지금 이거 몇 살이라 하셨죠? 지금 7살인데 네. 그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밉진 않아요. 예. 뭐 이제 부모- 7살 된 지 몇 달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부모 된 입장이니까 뭐 자기 자식 다 이쁘게 했죠. 그 뭐 남들이 눈에는 그게 안 이쁘게 놀아도 내 눈에 그게 다 이쁜 거예요. 뭐 때를 쓰고 뭐 칭얼거리고 막 그래도 이쁘고. 근데 요즘 좀 유치원에서 좀 항해가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릴 적에 자꾸 어떤 식의 보지를 않았는데 보고 자라질 않았을 텐데 제가 박치기를 잘해요. 예. 아,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예. 아 얘가 이거 박치기를 하거든요 자꾸. 아니 그 여기 집에서 이렇게 음료수병 있는데 음료수병도 자꾸 박치기에 넘겨뜨리고 2살 때부터 그러더니 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진짜 너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말로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아니 이게 말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박치기를 하더라고. 아,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가는군요. 아우, 자기 머리는 핵폭탄이래요. 네. 자기 머리 핵폭탄이래요. 아빠 내 머리 핵폭탄 이러더라고요. 네. 좀 어디서 들었지 저런 말을? 그러니까 애들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보면서 무슨 핵폭탄 뭐 무슨 뉴스면 이런 게 그냥 걸러지지 않고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유튜브도 제가 나이는 조정해놨어요. 뭐 퀴즈로 퀴즈로 예, 해가지고 조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디서 자꾸 보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모습 보면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 너무 예뻐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라는데 이게 진짜. 또 아드님이니까 정말 그 이윤길의 미니미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생김새마다 똑같아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올 땐 둘이 무슨 이게 분리되는 것 같다. 한 몸이 분리되는 것 같다. 아, 저희 어머니가 네. 굉장히 억울해 하셨었거든요. 저를 낳고. 왜냐면 제가 외동딸이신. 아니요. 저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가 첫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이랬지만 아기 때는 머리도 짧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분명히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건 본인이신데 네. 왜 태어나 보니 남편과 똑같이 생긴 것이냐.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박사님 은근 조금 근데 또 따로 보면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같이 있으면은 아, 예, 뭐 미아될 일 없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그렇게 이쁘신 편은 자, 아버지는 이걸 못 보시는 걸로. 아드님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예. 장기자랑 같은 거 하거나 개인기나 박치기 말고요. 이게 아드님은 언제 가장 예쁘세요? 아니 뭐 잘 때도 예쁘고 네. 뭐 항상 울 때마다 예쁜데 이거 울 때는 막 그 엄마가 혼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와이프가 보니까 너무 서럽게 울면서 아빠가 어디냐고 아빠 어디 있어 그냥 아빠 오고 있어 하니까 참 다행이다 집으로 오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래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부선자전인가? 배워준 것도 없는데 유튜브 보면서 말을 다 배워가지고 참 다행이다. 엄마한테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요, 미안해요 네. 노래를 불러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비유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하지마 그 말 할 때마다
또 그만할 때마다 하면 느낌이 내가 막 미안해 여보야 미안해 잘못하면 미안해 사랑해까지는 표현을 잘 못해요 지금. 근데 네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항상 많이 하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잘못하고 자꾸 미안해 하고 또 밥 먹을 거잖아 뭐 이러거든요. 그럼 속이 쓱 많은 거죠 나도. 나의 모습이 보이는.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봐도 내가 놀라워요. 7살인데 뭐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자꾸 공룡 박사가 되고 싶대가지고. 예. 아니 아빠는 가능한 의사가 왜냐면 저희 집안이 아버지 의사, 어머니 의사, 큰아빠, 이모, 그러니까 친가 외가가 다 의사들이에요 거의다가. 네네. 근데 그 사촌 형들까지 다 의사, 누나들도 의사인데 좀 의사들 그러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좀 아들은 의사가 좀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북한에서의 의사와 한국에서의 의사는 또 다르잖아요. 많이 차이죠. 북한의 의사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네. 얘기를 말하면 진짜 공무원이니까 여기서 의사들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좀 멀잖아요. 욕심을 조금. 또 어디 성경에 깔아놓은 거 있죠? 요즘 소아과도 많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지기도 예, 하고요. 없어지기 간판을 내린다고 오늘 뉴스 보니까 나와가지고 되게 좀 그렇던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좀 돈 되는 성에 깔아놓은 가정전문의학과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던데 그래도 저는 아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그래도 태어난 애도 요즘 저출산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소아과를 보낼 것 같아요. 또 7살이니까 지금 한쪽 또 소아과를 많이 갈 나이긴 하네요. 안 가요. 이게 자랑이라기보다 네. 저는 좀 약간 아나키족이라고 조금 아플 때는 약을 안 먹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심각하게 열이 높거나 오래 가거나 기침도 이게 약간 잔기침 정도가 아니고 막 이게 막 여기서 끓는 기침 올라오는 있잖아요. 기침도 기관지. 이 소리가 정도 다르죠. 아니면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병.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의사인데도 그랬어요. 자가 면역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병은 그건 진짜 심각한 병이다 해가지고 제 자체가 병을 안 가요. 아프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냥 뜨거운 물만 먹어요. 그리고 밥 먹고 밥은 아무리 아파도 밥은 먹어요. 그러니까 습관돼서 아들도 그렇게 열이 펄펄 나는데 라면 달래요. 네. 예, 그리고 마라탕 먹겠대요. 면을 또 좋아하는데 그렇게 약을 잘 안 먹이고 병원 그러니까 심할 때는 가야죠. 근데 기침도 오래 하고 가면 콧물 많이 나오고 하면 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할 때는 병원 안 데려가서 그런지 아직까지 한 번은 남들은 아기 때 잘하면 뭐 장염으로 병원 가고 뭐 뭐 독감도 걸리고. 단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와. 뭐 코로나뿐 아니고 독감, 코로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열 조금 나는 정도는 있었어요. 튼튼하네요. 건강 아드님이. 감사하죠. 저는 이게 워낙 제가 또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참 지켜주시고 선물 보내주셨는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까지 해주시니까 근데 딱 하나 없다면 돈이 없는데 네. 그것마저 어떻게 그건 내가 주실 때 있겠죠 뭐. 언젠가 또 네. 필요할 때 주시겠죠. 정말 꼭 필요할 저는 때. 필요할 때라기보다 내가 진짜 나를 살려준 분이 어떤 일을 나한테 하게 할 때 그때는 아마 챙겨주시면 아니 뭐 전쟁터 내보내는데 무기를 안 줘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면 아마 그게 고향으로 갈 때가 될 수도 있고 하면 그때 되면 해주시겠지. 또 열심히 돈을 저축해 놓으셔야겠어요. 아드님 중고등학교도 가야 되지, 대학교도 가야 되지, 아유. 결혼도 시켜야 되지. 삶의 원동력이시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원천이죠. 와이프도 그래요. 우리 준영이 없었으면 어떻게 재미없이 살았을까 그러더라고요. 부부 간에는 물론 요즘은 뭐 비혼주의도 있고 또 애 없는 주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생기는 것도 축복. 애를 갖고 싶은데도 또 몇 년째 못 가지는 부부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이거 자랑 아닌 자랑이 예. 준영이를 안고 15명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쁘다고 안아놓고. 어떤 누나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네. 40대 지나서 중국에서 이렇게 한번 유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기가 안 생긴다고. 두 분 40대면 또 두 노산이 분이 금살이 그렇게 좋은데도 애가 안 생긴다고 막 그러면 내가 준영이 앉지만 안 오는 누나 애 생겨 하니까 아이고 웃기지 마. 안 생겨 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나? 전화가 밤중에 와가지고 은길아 나 임신했어. 아이고 나보고 얘기하면 어떡해. 나는 아니 뭐 축하드려요 누나. 준영이 덕분에. 그걸 안고. 근데 준영이를 안고 이게 입소 못 해가지고 한 5명째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전화가 와요. 출장 서비스 해달래요. 이거. 네. 그럼 야 지들이 와야지 뭐 대선까지 호텔 다 잡아주고 식사가 진짜 맛있게 차려주고. 약간 그 돌하르방에 코 만지듯이. 네, 제주도라. 네네. 그냥 우리가 준영 하르방이라고 했다니까. 신기하게 그 집도 결국은 노력해서 안 생겼는데 결국 애 생겼어요. 이게 10명이 넘어가니까 진짜로 약간 효험이 있는 것 효용이 같은. 있는 것도 아니까 15명이나 하니까 지금 제가 12명까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지금 15명. 근데 그 중에 보면 또 거의 다 아들이에요.
우와. 근데 진짜 아들을 원하는 부부가 2명 있었는데 그 집은 딸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찐 가까운 친구랑 동생인데 야 준영아 왜 다 아들 주면서 우리 아들은 딸 주냐고 막 이러고 그래. 야 그거 준영이 탓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래. 아, 대단하네요. 네. 진짜 복덩이네요, 복덩인 복덩이. 거죠. 네, 감사한 거죠. 그런 복도 물론 뭐 그래서만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또 간절함이 또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참 그래도 복이 많구나 준영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결혼 생활도 궁금한데요. 지금 결혼도 이제 몇 년 차시죠? 지금 결혼 9년 2014년이니까 만 9년 됐죠. 네, 이제 9년 차 유부남으로서 예. 저처럼 아직 결혼을 안 한 20, 30대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한마디. 농담으로 말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하고 싶은데 진짜 저는 얘기하면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남자한테요? 네네.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가부 3년이면 쌀 석섬이요 호래비 3년이면 거미줄 서말이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왜냐면 남자 혼자는 일단 뭐 세탁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뭐 할 수는 있어요. 남자라고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함께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히 함께 있다가 또 혼자가 돼 보면 또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두 남자와 여자가 있는 자체가 가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자들한테는 좀 힘든 게 나는 결혼 생활 남자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근데 솔직히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원성이 막 원성이 와. 들리는 듯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네. 그 인간이라는 게 원래 태어난 남자는 당연히 뭐 한국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북한도 옛날엔 지금도 북한도 지금 세대는 안 많이 그래요. 달라졌다고 네. 들었어요. 아직 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데 솔직히 알게 모르게 그런 근성이 좀 있거든요. 애가 여자보다는 아니 그게 몇 천 년을 이어온 그렇죠. 예, 근데 원시 시대부터 예, 이어온 건데.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내려놓는 거, 좀 더 양보하는 거, 남자가 좀 더 양보하고 노력하는 거, 이게 오히려 왜냐면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좀 존중해주고 하면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이제 결혼기념일 10주년이 곧 다가오는데 예,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뭐 신혼여행이다 생각하고 못 갔었거든요, 신혼여행을. 아 신혼여행을 못 가셨어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많이 그때 힘들 때 만나서 되게 뭐 결혼식도 못 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은 내가 10년 됐을 때 꼭 해주고 싶다. 네, 제대로 네. 더 늦기 전에 네. 네, 해주고 싶다. 해주고 진짜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보고. 근데 뭐 어차피 애는 크니까 뭐 맡겨놓고 가면 되니까 둘만의 진짜 여행 좀 가보고 싶고 미국에도 같이 갔었거든요. 가족 여행 초청받아서 가고 했는데 애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 힘들죠. 두돌 데리고 비행기 14시간을 타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가보자. 10주년을 맞아서. 꼭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타이밍에서 네. 뭐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분과 또 아드님께 영상 편지 아, 한 말씀. 일단 뭐 항상 내가 얘기하는 편이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 저희는 그 전화 통화로만 하다가 얼굴 보고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만 9년째 살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고정적인 월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막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느라고 했지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면서 키우면서 또 하면 남들처럼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챙겨주지 못한 게 약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뭐 사랑해라는 말을 아직 10년 됐는데도 못하게 했는데 많이 네. 사랑하고 또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이해심도 많아요. 그리고 웬간한 사람들 같으면 아마 애초에 못 살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고 또 거기다가 출장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애 출산했을 때도 솔직히 뭐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일하고 하니까 저 혼자 병원에 가 있었거든요. 남들 옆에 보니까 막
시엄마, 친정엄마, 그렇죠. 뭐 도우미, 오빠의 뭐 와이프의 오빠, 언니, 이모까지 뭐 다 와. 오르골 한데 그 애기 하나 나왔다고 막 하는데 저희는 출산해서 나오는데 제가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옆에 되게 마음이 있을 수 그래. 있는 나도 힘든데 와이프는 얼만큼 힘들겠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장모님은 또 그 손주를 얼만큼 한 분밖에 안 남으셨거든. 근데 안아보고 싶을까 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또 애기가 또 그때 양수를 마시다 보니까 또 아주대병원으로 급하게 또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갔었어요. 나는 또 정신이 없고 와이프는 제왕절개 수술해서 또 힘든 상황에서도 또 애 걱정돼가지고 전화 오고 그래서 그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솔직히 남들처럼 산후조리원을 뭐 쭉 가 있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출산해서 집에서 내가 그냥 산후조리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좀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출산하거나 하면 거의 지금 몸이 많이 좀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네. 뼈들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걸 좀 잘해주지 못했던 게 많이 마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서 고맙고 또 준영이는 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주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제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 그게 와이프고 또 아들이다. 아들이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것도 사람이라는 게 부부도 이게 인연이잖아요. 놀라운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장인어르신이 생일이 같은 날이에요. 오, 6월 24일. 그러세요? 네. 저는 아빠 엄마가 이씨 박씨인데 또 와이프는 또 반대로 박씨이시고 박씨 씨, 그리고 네. 저희 외갓집 엄마 고향이 한 동네예요. 아, 정말 인연이시네요. 아마 네. 엄마랑 있었으면 서로 얼굴 보고 알았을 정도의 이렇게 그런 집이 하니까 어떤 때는 엄마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중할수록 그 익숙함에 속아서 이렇게 소중한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옆에만 지켜주고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데 가끔 이렇게 다투거나 부부 싸움도 있는데 몰백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뭐 안 되는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이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힘들어하는 거 보면 또 아차 싶고 그래 좀 많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여태껏 기다려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정말 정말 편하게 노후는 편하게 보내주게 해주고 싶고 이제 10주년 맞으니까 10주년 맞아서 내가 어떻게 하다 진짜 멋있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네. 거 다시 해보고 또 신혼여행도 한번 멋있게 한번 유럽으로 한번 가보고 같이 그래서 신혼여행 꼭 가셨으면 예, 좋겠네요. 그거 못 가셨다고 하니까. 그걸 꼭 해보고 싶고 꼭 해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도 결혼하고 싶어졌어요.